나쁘기냐 자진 이쁘기냐 진실이 여전히 베일에 쌓인 채 사라진 임지연 씨의 흔적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생활고를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특히 불이 꺼진 차례찬 방에 혼자 들어와 있을 때는 전국에 대한 생각, 고향에 있는 부모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아팠고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탈북자들은 다 집을 저희들 권시원에서 살았는지 단독으로 들어왔는데 단독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 집을 다 국가에서 그 하나 나갈 때에 다 그 전세해가지고 집을 다 이제 아파트를 평수가 크건 작건 주는데 조항이 먼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우편물 같은 건데 아까 말했던 채권 주심 같은 이 상황은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송지영 북한의 전 아나운서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채권 추심 우편물이 나왔다. 임지연 씨가 사채를 쓰고요. 빚 독촉을 받았다는 정황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린 것 같다. 그렇습니까? 방송을 적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이 사채도 쓰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 정황을 임지연 씨 주변 인물들로부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이제 많은 탈북민들이 사실은 뭐 여기 와서 이제 정착금을 받는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네. 그 정착금이 2천만 원이라는 게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보증금이 한 1,000만 원이 깔리고 네. 나올 때 이제 200만 정도를 현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그 금액은 네. 몇 개월에 한 번씩 1분기에 뭐 10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80만 원씩 몇 년에 거쳐서 주거든요. 네. 그러면 나올 때 뭐 이제 200만 원을 가지고 나온다고 해도 바로 집 앞에 나오자마자 브로커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만 원을 뺏기면 정말 손해는 영원인 거죠. 네. 그러면 탈북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허리띠를 졸라매고 식당에 나가든지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1개월마다 매일 이제 나오는 기초생활 수급비 40만 원을 목마르게 기다려야 합니다. 아,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네. 저간의 고충이었던 것 같은데 임지연 씨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다고 본인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남편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돈을 남편에게 보냈지만 남편이 이것을 빼내갔다라고 해서 짐을 싸서 나간 셈인데 네. 이혼을 하기 위해서 혹은 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가야 했던 모양이죠. 꼭 이혼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이 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기본이죠. 왜냐하면 네. 탈북자들이 가는 게 적절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그 임지연 씨는 지난 2월 달에 중국 조선족 남편과의 이혼을 일단 가정법원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또 중국에 갔을까? 네. 현재 나온 그 바에 따르면 남편이 지금 뭔가 우리는 지금까지 뭐 가족에게 돈을 전달해 주고자 했던 1천만 원, 네. 이 1천만 원이 결국 배달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어떤 카톡 자료를 보면요. 배달 사고가 아니라 지금 남편한테 맡긴 돈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보관 사고가 생겼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자 하니까 지인이 알려준 바가 중국에 가서 재산 분할 소송을 해라. 그래서 네.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중국에 갔을 때도 뭐 2, 3일 정도가 걸리지 않을 것이다.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본인들이 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거나 또 돌아와서 임대주택까지 한국에서 정착할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저희는 전해 듣고 있는데요. 굳이 위험한 중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모든 열쇠 방 안에 그대로 남기고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떠났단 말이죠. 일만 해결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굳이 위험한 중국으로 갔냐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지만은 네. 현실적인 측면에서 네. 일단 위장 결혼한 남편이지만은 네. 그동안 아무 사고 없이 돈을 계속 보내가지고 이 관리를 해왔고 또 실제적으로 이 자기가 이혼 소송을 서울에서 하겠다는 것을 그런 위장 결혼한 남편이 알게 될 경우에는 네. 이 남편이 한국에 올 가능성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면 소송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에 간다 하더라도 네. 자기가 이 다시 재입국 과정이 뭐 유인 납치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어떤 공작에서 갔든지 간에
그런 북한으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은 일단 본인은 희박하다고 본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상당 수준의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으로 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직 퍼즐에 대해서는 세 분하고 같이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한 조각이 임지연 씨 남편의 존재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남편의 정체는 뭘까요? 저희 제작진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익명의 탈북자가 두 사람이 단순한 부부 사이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이분이 평소에도 중국 자주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세 번 갔나? 근데 저기, 그러니까 트럼프 들고 나가가지고, 안 보이고 한 3, 4일에 또 오기도 그냥 물어보기도 하고, 어디 가냐고, 중국 간다고. 그런데 중국에 남편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탈북자들 지금 뭐 중국에 남편이 있다 그래놓고 남한에 와가지고 거짓말하고서는 뭐 안 살고 그런 거 많지. 정찰 천국, 중국에 나와 있는. 그분들하고 사업상 전화 계속 하는 거죠. 자, 두 분께 저희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남편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남편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작 그 남편의 실체가 어떤 거였길래 이런 우리의 긴 추적이 가능한 걸까요? 예, 지금 뭐 본인이 사고들을 좀 가져온 중국에 그렇게 자주 가고 네. 또 그한테 돈을 보내야만 했고 또 보관 사고 생겨서 중국까지 쫓아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혼도 안 되고 이런 가정들을 보면 이 임지연 씨가 그 남자한테 뭔가 대시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포주이고요. 남편이요? 예, 포주이고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했을 때. 예, 중국에 있을 때 네. 임지연 씨가 당했던 것은 결국은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나와가지고요. 이런 네. 인터넷 불륜 성인방송. 성인방송을 한 것이 바로 그것을 하던 포주인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요. 보편적인 탈북 여성이면 중국 남자한테 결혼을 이제 원치 않은 결혼을 했을 때 반드시 애를 낳으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네. 예. 무조건 애를 낳는데 이분 젊은 분인데 애도 여성인데 애도 없이 그냥 무사히 한국에 올 수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보면 자기가 그 힘들게 받은 임대주택의 돈까지 1,300만 뽑아서 그 네. 사람한테 보내고 상당히 이게 어떤 억압관계, 압박관계, 뭔가 이제 걸려있는 관계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그 많은 탈북자들을 추측하죠. 네, 송지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마 이제 임지연 씨가 금방 이제 넘어왔을 때는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20대, 네. 19대.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팔아먹기에는 너무 이제 아까우니까 포주가 아마 성인 그런 걸 찍게 해서 자기한테 이제 돈을 버는 걸로 이제 시키면서 임지연 씨가 하도 잘하고 인물도 아깝고 이러니까 거기서 한 3년이면 3년 계약하고 이제 성인 방송을 찍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돈을 뭐 얼마간 벌게 하고 남쪽으로 보낸다. 대신에 내가 이동안 성인 방송을 찍으면서 모아둔 돈은 나한테 이제 맡겨둬라. 내가 한국에 가서 나랑 결혼 등록을 하는 조건에서 내가 보내준다. 이렇게 다 이제 하고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여기까지 와서 임지연 씨가 그 남자하고 결혼 등록까지 다 한 상태거든요. 근데 임지연 씨가 어느 날 가정법원에 그 남자하고 이제 이혼하겠다고 이제 법원에 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지연 씨가 친구하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말로는 본인 입으로는 1,000만 원 정도를 중국에 보냈는데 그 돈이 이제 샜다. 어디 간지 모르겠다. 그걸 이제 찾아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는 자기가 보낸 돈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포주에게 이미 묶여 있는 돈이죠. 자기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돈인데 포주가 그걸 이제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중국에 가지 않았냐. 우리가 네.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묶여있는 관계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 분의 분석이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중국 알지도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한 이곳으로 가서 남편이 혹시나 이렇게 이야기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또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저런 그 탈북 여성들이 저런 인간적인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우리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인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이제 위장 결혼을 많이 하는데 그 위장 결혼하는 남자들의 정체는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요? 그중에 이제 나름대로 좀 깨끗하게 정말 도와주는 그런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잘못 걸리면은 그 나쁜 성격의 브로커, 네. 예, 이런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네. 많은 그런 고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임지연 씨 문제가 우리 한반도만의 문제는 아니게 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까지요. 탈북민을 북송을 중단하라.
그래서 북한으로 가는 탈북민에 대한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는데요. 북한은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김정은이 13일째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징일까요? 그런데 내부로는 지금 최악의 가뭄 때문에 두부 한모? 이 정도만 주민들이 받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오랫동안 또 상당 기간 일주일 이상 지금 네. 현재 방송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과거에 북한의 미사일 이런 그 도발 네. 그런 실태를 보면 김정은이가 일주일에서 한 2주 사이에 이 언론 매체에 등장하지 않으면 네. 꼭 그런 미사일 도발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우연히 지금 일주일 정도의 그 시간적 그 상황 속에서 네.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동시에 어떤 징후가 지금 현재 포착이 되냐면은 그런 이동 발사대에 의해서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준비 동향이 위성에 포착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텔 이동 징후가 마침 7월 27일 날 네. 전승절날을 지금 2, 3일을 앞두고 지금 포착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승절 때 다시 한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지금 그 예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일단 27일은 북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계기로 활용하려는 그런 날이죠. 네. 북한에서는 이제 전승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전승 기념일. 금년에 화성 14를 성공 발사시켜 상당히 고황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를 네. 축제의 마당으로 이어간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가뭄 피해 때문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김정은이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네. 향후 발사가 정말 어디서 올라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예측을 어렵게 하기 위한 연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소리 나는 것은 저게 평북도에서 지금 소리 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혹시 성동격서라고 그쪽에다 네. 해놓고 여기 신포에서 생각지 않게 잠수함 발사 미사일 북극성 3호라고 살짝 보여줬죠. 그게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네.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김정은이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말이죠. 오히려 보이지 않아서 더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이가 저런 그 은둔 정치를 통해서 항상 도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김정은이의 그 은둔 그런 그 행태도 네.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고량공도 지금 뜨지를 않고 있다고 하던데요. 북한의 가뭄, 주민들의 열악한 상황에서는 좀 전해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웬벼 사건 때문에 이제 북한에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북한 여행을 많이 이제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북한도 이제 타산을 하는 거죠. 사람을 많이 실었을 때는 비행기가 뭐 떠도 괜찮은데 너무 이제 북한을 가겠다는 인원이 없을 때는 기름값도 보장하는 게 이제 기름값도 빼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고려항공을 잘 띄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저런 좌충우돌하는 북한이지만 침묵이 오히려 더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했던 상황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